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275쪽입니다. 굵은 3번. 환지계획 작성. 환지계획 작성. 옛날 땅주에게 새 땅 어디 어떻게 찍어줄 거냐에 대한 거죠. 양보 1번. 환지계획 작성 기준과 청산금 산정 기준이 같습니다. 청산금에 대한 내용은 뒤에 있고요. 동그라미 1번. 환지계획은 종전의 토지 환지, 즉 옛날 땅, 새 땅 양쪽 다 따지는 거죠.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사항,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암묵적으로 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과로 종전 토지 환지 양쪽 다 따져 이것저것 다 따져서 가장 비슷한 땅으로 환지를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뭐 동그라미 2번 뭐 기준은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한다. 그러니까 전국이 똑같아야 되죠. 동그라미 3번 환지 설계는 평가식을 원칙으로 한다. 자본주의죠. 돈대로 하는 겁니다. 네, 환지 지정으로 인해서 토지의 이동, 땅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같음과 다름, 땅의 변화가 그러니까 경미하거나 기반시설 단순한 정비, 또 논두렁, 밭두렁 반듯하게 펴는 거예요. 그럴 때는 면적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동그라미 4번 시행되는 환지방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 조성토지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공인평가기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게 한 다음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새 땅값을 결정한다가 있습니다. 양과 2번 환지의 종류, 그럼 이제 새 땅을 어떻게 찍어줄 거냐에 대한 게 표에 9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칸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 이해하시면 되고요. 먼저 보시면 그러니까 환지교부율 지금 그러니까 개인 땅 80에서 40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 땅 줄 수 있는 비율이 50%라고 치죠. 환지의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표의 첫 번째요. 어느 누가 2000제곱미터 갖고 있습니다. 50% 적용하면 얼마를 주면 딱 맞아 떨어지고요. 1000 주면 딱 맞아 떨어지죠. 기준에 딱 맞아 떨어졌다. 적응 환지. 다음 두 번째요. 어느 사람이 그러니까 300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50% 하면 얼마를 줘야 되고요. 150을 줘야죠. 근데 50%가 기준이라는 거지 50%를 고집할 수는 없죠. 만약 50%를 고집하게 되면 만 가진 사람에게는 5천, 그러니까 27,443 가진 사람에게는 얼마예요? 빨리 계산 빨리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72,479 가진 사람에게는 얼마예요? 뭐 이 땅 누더기로 만드는 거 아니죠. 칠판 여기 보시면 설계도에서 땅을 반듯하게 선을 그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공적인 땅 빼고 개인 땅 가장 큰 토막 4천, 그 다음 토막 2천, 그러니까 그 다음 토막 1000, 그 다음 토막 400, 그 다음 토막 200으로 해서 땅을 반듯하게 정해놓은 거죠. 그러면 150짜리 땅은 없잖아요. 150 가진 사람에게 50 더 얹어서 200을 맞춰줍니다. 증환지.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150을 줘야 되는데 50을 더 줬으니까 50에 대한 돈을 받아내야죠. 깨끗하게 계산 끝내는 돈 청산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3번 어느 사람이 10,000제곱미터 가졌다고 치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 50% 5천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전에 설계도에서 그랬듯이 가장 큰 토막이 4천이면 기준보다 1,000 적게 그러니까 4천짜리를 줄 수 있죠. 기준보다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감환지. 이 사람에게는 5천을 줘야 되는데 땅 4천을 주니까 1,000에 대한 돈을 얹어서 줘야 됩니다. 깨끗하게 계산 끝내는 돈 청산금. 그래서 환지를 정하는데 위지면 토수리관 위치, 지목, 면적 등등을 다 따지는데 청산금 하나도 주고받을 것 없이 딱 끝난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요. 대부분 정산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칠판 이쪽이요. 이 종전토지 명세를 청산대상 토지명세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4번이요. 그러니까 입체환지. 그러니까 땅 대신에 그러니까 환지가 그러니까 토지 대신에 토지를 받는 게 기본이죠. 그러니까 그러고요. 토지에 대한 소유권만이 아니라 기타 권리를 새 땅에 대한 소유권과 기타 권리로 옮기는 게 그러니까 환지 토지 교환입니다. 땅 대신에 땅이 아니라 땅 대신에 건물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이건 특별한 거죠.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 그러니까 건축물의 일부, 아파트 한 채를 줄 수 있다. 설마 아파트 한 동을 주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건축물의 일부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나머지들은 조합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주민 의견 청취, 토지 소유자 의견 청취 그 과정을 거쳐서 확정하면 끝입니다. 근데 이건 땅 대신에 땅이 아니니까 땅 주인 땅 받는 게 훨씬 더 큰 거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농담말로 조물주 위에 건물주 위에 토지주. 땅이 더 좋은데 아파트를 받는다. 강제로 땅 콘크리트를 줄 수는 없습니다. 토지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이 있을 때 입체환지 할 수 있다. 다음 5번째요. 신청동에 의한 환지 부지정이 있죠.
그러니까 종전 토지 대신에 새 토지로 가는 겁니다. 종전 토지 대신에 새 토지로 가는데 거기에 소유권도 있고 기타 권리도 있죠. 그러면 새 토지와 소유권, 기타 권리로 가게 됩니다. 자, 거기에 소유자는 새 땅 받기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둘씩 나눠지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소유자는 새 땅 받기를 원하는데 기타 권리자 원할 수도 있고 안 원할 수도 있고, 소유자 새 땅 받기 원하지 않고 기타 권리자 원하고 원하지 않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죠. 그러니까 둘 다 원하면 지금 이 내용이 277쪽 제일 아래 네모표가 있고요. 환지가 소유권만이 아니라 기타 권리도 다 존중해 줘야 된다고요. 어느 한쪽이라도 원하면 환지를 해야 됩니다. 둘 다 새 땅 받기 원한다. 그러면 환지 주겠죠. 토지 소유자 원하고 기타 권리자, 예를 들어 임차권자, 나 싫어 나갈 테요. 그러면 보증금 돌려주고 내보내면 되죠. 소유자가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땅 이 기회에 처분을 하고 뭐 돈 갖고 딴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기타 권리자도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이제 안 받고 새 땅 안 받고 돈 받아서 나눠 가지면 되는 거죠. 소유자가 갖고 보증금 줘서 내보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소유자는 받기 싫은데 기타 권리자는 나는 새 농사 계속 지어야 되겠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타 권리자도 존중해 줘야 된다고요. 뜻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새 땅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소유자가 그러니까 돈이 곧 필요하면 기타 권리자한테 내가 어떻게 좀 생각 좀 해줄게. 그냥 나가자. 나 뭐 얼마나 생각해 줄 테요? 생각해 줄게. 얼마? 500원. 이씨. 그러니까 500만 원. 알았어. 그래서 둘 다 원하지 않을 때만 환지 부지정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쪽이라도 원하면 환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두 쪽 다 원하지 않을 때에만 환지 부지정이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 신청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 소유자의 신청 동의에 의해서 환지 부지정 할 때에는 기타 권리자도 환지받지 않겠다는 기타 권리자의 환지 부지정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환지 부지정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환지를 안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섯 번째요. 아주 작은 땅이 있습니다. 과소토지. 그래서 100 가진 사람은 50% 적용하면 얼마를 주게 되고요? 50. 가장 작은 토막이 얼마라고요? 200. 이 사람이 돈다발 흔들면서 혹시 증환지라고 알란가 모르겠어. 내가 돈 내면 되잖아. 돈 낼 테니까 200 한 필지 붙여달라고. 줘요 못 줘요? 안 되죠. 다들 반토막 나는 판에 고등학교 동창도 유분수지 200자를 두 곱빼기로 가져가요? 안 됩니다. 어느 선에서 결정되겠죠. 예를 들어서 250 이상이면 그건 사업마다 다를 거고요. 각 조합마다 차이가 있겠죠. 다르겠죠. 250이면 돈 내면 한 필지 맞춰준다. 안타깝지만 그 미만이면 새 땅을 줄 수가 없다. 정하게 될 겁니다. 과소토지, 환지 부지정 하게 되고요. 그때는 어떤 동의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선 자체가 조합 총회에서 결정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조합 총회에서 결정된 거고 그때 동의가 있었지 한 건 한 건마다 따로 동의 등을 받지 않는 거죠. 일곱 번째요. 지금 276쪽 와서 계속 가는 거고요. 공공시설 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옛날 도서관이 있었다고 치죠. 근데 여기 새 도서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새 도서관 들어왔으면 새 도서관 크게 확장됐잖아요. 그리 갔으면 됐지. 또 옛날 도서관 그 터에 앉아갖고 여기다가 반절 또 주잉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대체되는 공공시설이 들어섰으면 이 땅으로 옮겨가면 되지 옛날 땅에다 환지를 주지 않는다. 8번 7번은 죄송합니다. 7번은 지금 말씀드린 게 8번이었고 7번 공공시설 용지 도로 등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도로 등은 옛날에 없었다 하더라도 새로 신장로 내고 하는 거죠. 새로 빵빵하게 들어가는 거지 이 50% 이런 기준들을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8번이요. 대체되는 공공시설 새 도서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리로 큰 땅으로 옮겨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 들어가게 되고 종전, 공공시설 옛날 도서관 땅에 대해서는 조합원 거 땅 받아갖고 땅은 뺀 것 중에 일부로 해서 큰 도서관 자로 갔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또 요만한 도서관 자리라도 조합원에게 넘겨줘야지 거기다 또 욕심내서 그것도 반절 내놔. 안 되죠. 종전토지에 대해서는 환지를 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9번. 옛날에는 보류지라고 하는 게 없었죠.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환지 사업을 하면서 보류지, 공공시설 용지와 채비지가 새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환지 종류 9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 2가지죠. 4번. 토지 소유자, 토지 건축물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 입체 환지할 수 있다. 다음에 5번. 토지 소유자의 신청 동의안 환지 부지정 때에는 환지 부지정할 수 있다. 그때 기타 권리자,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그 사람도 환지를 받지 않겠다는 그 사람의 동의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둘 다 안 받겠다 할 때만 환지 부지정이 가능하다고요. 이상이 있고 관련된 문장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다음 쪽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써주고 돼요. 토지 건축물 소유자 신청을 받아 건축물 일부 등을 줄 수 있다. 동그라미 5번.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 전부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단 해당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권자 등도 환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그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있고요. 다음에 그러니까 괄호가 있고 제일 아래 점이 있는데 그건 그러니까 더 한 발 더 나간 예외 사항입니다. 278쪽 와서요. 동그라미 6번. 아예 작으면 환지를 줄 수가 없고, 동그라미 7번. 도로 등 공공시설 용지는 이 50% 이런 개인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동그라미 8번. 종전 도서관 대신에 새 도서관 들어갔으면 종전 도서관 자리에 대해서는 환지를 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합원에게 넘겨주라. 도서관 또 그 자리를 또 잡을 수는 없다. 동그라미 9번. 보류지를 정하게 되고 그중 일부를 채비지로 정해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여기까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2가지 환지 부지정 2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신청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 과소토지 환지 부지정. 새 땅을 안 줄 겁니다. 사업 끝나고 나서 새로 받을 땅이 없죠. 새로 받을 땅이 없으니까 나가야 됩니다. 근데 사업 다 끝날 때까지 그냥 앉아있다가 어차피 못 받을 땅인데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다가 사업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나갈까? 그거 나가는 것보다 미리 나가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미리 돈 줘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안 받을 사람 중간에 내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중간에 나가라 뗄 수 있다고요. 나가라 세 글자, 고상하게 6글자 뭐고요? 사용수익 정지. 나가라 세 글자, 며칠 이상 기간 두고요. 30일 이상 기간 두고 통지하면 나가야 된다가 되는 거죠. 양보라 3번,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결정된 소유자, 임차권자 등에게 그날 날짜를 정해서 그날부터 해당 토지 부분의 사용 수익을 정지. 사용 수익을 정지. 6글자, 세 글자. 나가라 때릴 수 있다. 나가라 때리려면 30일 이상 기간 두고 통지해야 된다가 있죠. 양보라 4번. 입체 환지에 대해서 더 정해져 있고요. 동그라미 1번. 첫줄 끝에 토지 건축물 소유자 신청을 받아 건축물 일부를 줄 수 있다. 근데 동그라미 2번은 여기에 붙어 있는 그러니까 4-2, 4-3 예외가 있는데요. 이게 4-1이면 4-2는 6번과 같습니다. 과소토지 환지 부지정. 아주 작은 땅은 환지를 줄 수가 없다고요. 4-2도 옛날 게 아주 적으면 새 아파트를 줄 수가 없다고요.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대통령을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기준 이하가 뭐냐면 종전 소유 토지 건축물의 권리가액이 그러니까 새 땅으로 치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따져보면 권리가액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건축되는 구분 건축물 최소 공급 가격의 7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새로 만들어지는 아파트 중에 가장 싼 거, 작은 거의 70% 이하. 그러니까 그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제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그 아래 세 번째 위규정에 불구하고 환지전 토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 소유자는 권리가격에 관계없이 입체환지 신청할 수 있다. 집 갖고 있던 사람은 크든 작든 한 채는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양과 5번 입체환지 신청 절차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법에 환지가 있죠. 그러니까 개발법의 환지가 뭐고요? 토지 대신에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교환이죠. 근데 이걸 확장해서 그러니까 다음 테마로 보실 도시정비법에 환권이 있습니다. 토지 건축물에 대한 권리 관계를 새 토지 건축물로 바꿔준다.
그러니까 낡은 건축물인 거죠. 그러니까 정비법의 환권은 누가 하는 거고요? 두꺼비가 하는 거죠. 두꺼봐 한 집 줄게 새 집 따오. 한 집 갖고 있으면 새 집을 받습니다. 근데 두꺼비가 숨이 막혀서 그러니까 노래를 좀 줄여서 불렀다고요. 원곡 그러니까 제대로 다 부르면 두꺼봐 헌 땅 헌 집 줄게 새 땅 새 집 따오인 거라고요. 헌 땅 헌 집 갖고 있으면 새 땅 새 집을 받는 겁니다. 네 가지 경우로 확장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개발법 환지에서 확장된 환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갔다가 또 이 중에 지금 이렇게 간 건데 여기서 다시 이것을 이렇게 가서 땡겨 쓴다고요. 이 중에 이 건물 받는 거 있죠. 개발법 개발 사업을 하면서 건물을 한 채도 안 짓는다.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는 꼭 그러니까 그런 경우 없잖아요. 건물을 짓게 된다고요. 그래서 건물을 받게 된다. 여기에 요 그림만 따서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물의 일부, 아파트 한 채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환지에서 환권으로, 환권에서 다시 환지로. 근데 얘는 이제 환지로 왔으니까 건물 주는 것을 입체 환지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요. 따라서 이거는 이쪽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요. 양괄호 5번 입체 환지 신청 절차는 환권, 분양 신청 절차 그대로 복사한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도시정비법 분양 신청 절차를 그대로 왼쪽 개발법 입체 환지 신청 절차로 복사를 한 거고, 따라서 개발법에서 나오지 않고 도시정비법에서 나오는 거고, 다음 쪽에 280쪽에 양괄호 6번 입체 환지 공급 기준 아파트를 몇 채를 줄 거냐 역시 오른쪽에 정비법 환권 방식의 환권 관리처분 계약 작성 기준 가운데 주택 공급에 대한 내용을 왼쪽 개발법 입체 환지 공급 기준에 그대로 복사를 한 겁니다. 한두 글자 차이 있지만 그건 초점 아니고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왼쪽 개발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환권 방식에서 나오게 됩니다. 됐고요. 다음 쪽 281쪽 제일 아래 환지계획 인가. 자, 이렇게 이제 환지계획 만들어졌으면 이제 계획과 도장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 표의 세 번째 칸이요. 지정과 요청과 제한은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제 첫 번째 계획, 개발계획, 위치결정, 국시대, 두 번째 실시계획, 국시대, 다음 세 번째 계획, 환지계획은 네 번째 칸, 누가 인가를 한다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군구 아랫사람, 공기업, 민간, 행정청의 아닌 자가 환지계획 인가 신청을 해서 시군구에게 환지계획 인가를 받는 거죠. 그러면 국토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 지가 시행자면요. 저 그냥 발표하면 되죠. 지가 뭐 아랫사람한테 인가받거나 지가 쟤한테 인가받거나 하는 게 아니니까요. 282쪽 위에 있는 표 오른쪽 개시호 환제 여기 있습니다. 개시호 환제 개발법 시군구 지정 요청 환지계획 인가 장애물 제거 허가 개시호 환제 동그라미 1번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1번 셋째 줄 끝에 공람 시켜야 된다. 재산권에 영향 미치는 중요한 계획이니까 공람 절차 거친다. 동그라미 2번 행정청의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 작성한 경우 특특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점 변경 때 인가 받아야 된다. 점 경미한 변경 때는 인가 생략할 수 있다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계획 3개를 확정했습니다. 계획 3개를 확정하고 이제 환지 사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환지 사업에 들어가면서요. 보시죠. 다음 283쪽에 제2절 환지정지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먼저 여기는 해설 그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로 해서 지금 그림을 그려서 가고 있는데, 이걸 적용하기에는 그림이 좀 더 복잡해져요. 여기만 그림을 새로 하자고요. 처음부터 보시죠. 종전 토지 상황, 즉 첫 번째 위치 결정, 개발구역 지정 당시 다음과 같이 되어 있었다고 치죠. 1, 2, 3, 4 땅이 있습니다. A가 땅 6개를 갖고 있고요. B가 땅 2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 계획 위치 결정,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 세 번째 계획 환지 계획 결정이 있었다고 치죠. 환지 계획에서요. 물론 구획 변경 생기겠습니다만 그거 다 줄여서 보면
그러니까 1, 2, 3, 4 땅이 있죠. 자, 이쪽에 그러니까 구청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공공시설이 들어가게 됐죠. A가 땅을 6개를 갖고 있었습니다. A에게 3개를 줘야 되는데 3개 중에 그러니까 구청 주차장 땅을 줄 수는 없잖아요. A에게 3개를 주겠다. 위지면 토수리환 옛날 땅이 가장 비슷한 자리로 3개를 주겠다. B는 2개를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50% 1개를 주겠다. 4번 땅을 주겠다. 그 환지계획에서 정해졌습니다. 환지계획 정해진 순간 그러니까 3번 땅 주인은 그러니까 A로 넘어간다. X 아닌 거죠. 환지계획이 뭐예요? 나중에 이 땅으로 줄게. 그게 환지계획인 거죠. 나중에 줄게. 그러니까 지방 사투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그런 겁니다. 지금은 3번 땅 주인 누구요? B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환지계획, 이건 지금 사무실에서 도면 작업한 거죠. 그리고 이제 환지 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환지 사업을 하는 중간에 뭐 큰 문제가 없으면, 그러니까 필요가 없으면 환지 예정지라는 걸 할 필요도 없고요. 환지 사업이 다 끝났다고 치죠.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공사 끝. 그러면 그로부터 60일 안에 환지계획에 정해진 그대로 넘겨주게 됩니다. 환지계획 정해진 그대로 넘겨준다. 그 10글자를 4글자 줄여서 뭐라고 하고요? 환지처분이라고 합니다. 환지처분은 새 땅은 어떻게 넘겨줘요? 우리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럼 이제 합격을, 근데 그러니까 동영상 신청만 하면 합격증 나온다. X, 그건 아니잖아요. 2020년 여름은 뜨거웠네. 그러니까 궁뎅이에 땀띠 나도록 공부했다. 그러면 합격증이요? 안타깝게도 그건 아니라고요. 그러면 시험장에 갔다. 그러면 합격증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점수가 나와야죠. 나는 열심히 잘 본 것 같아요. 합격증이요? 아니잖아요. 뭐예요? 합격자 발표가 있어야 합격자가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오늘 소똥이가 공부가 고등학교 공부 어쩌한지 했어요. 그러면 그냥 무슨 대학교 합격증 나와요? 아닌 거잖아요. 합격자 발표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이 적용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초 계획이 정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내 땅이 돼요? 그러니까 환지처분 발표가 있어야 새 땅 주인이 된다고요. 환지처분 합니다. 발표를 하는 겁니다. 발표를 뭐라고 하고요? 공고라고 하는 거죠. 공고하면 그날 밤 12시, 다음날 0시 환지계획 정해진 그대로 현실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 땅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진 대로 그러니까 1, 2, 3 땅 주인이 A가 되는 거고 4번 땅 주인이 B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지처분한다고 발표하면 그날 밤 12시, 다음날 0시구로 소유권이 새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쓰지 않는 곳 같으면 뭐 중간에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해서 그냥 가면 됩니다. 근데 사람이 쓰고 있는 땅을 보자고요. 그럼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환지계획에서 정해져, 그러니까 옛날 땅 주인은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땅 주인 그대로 살아 있죠. 이렇게 넘어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종전 소유자가 누구예요? A B인 거죠. 근데 여기에 환지계획에 정해진 걸로 누구가 받기로 정해져 있어요? B가 받기로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땅이 어디예요? 요 3번 땅이 초점이 되는 거죠. 보시자고요. 여기가 사람이 쓰고 있는 땅, 예를 들면 농사 짓고 있는 땅이라고 치죠. 그러면은 이 환지처분 공고, 이게 끝나고 공고되는 게 한 6월 30일쯤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7월 1일 날 새 땅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3번 땅, 지금 요 6월 30일까지는 3번 땅 주인 누구예요? B이죠. B입니다. 그러면 벼농사 지을까요? 벼농사 짓고 있다가 6월 30일 저녁, 이제 남은 땅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저녁밥 먹고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3번 땅에 있던 벼 뽑아다가 4번 땅에다 갖다 꽂을 자리가 없네요. 그러면 다라에 갖다 놓고 안방에다가 키워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농사를 안 지어버릴 겁니다. 어차피 자기 땅 아니게 되니까요. 근데 또 3번 땅 받을 사람 A는 환지예정지라는 게 없으면 자기 땅 아니죠. 남의 땅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농사를 못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지사업 땅이 바뀌게 되니까 지금 땅 주인은 곧 자기 땅 아니게 되니까 땅 죽이게 되고 땅 받을 사람은 아직은 자기 땅 아니니까 못 들어가서 땅이 죽게 되고 아깝잖아요. 그래서 뭘 정한다고요? 환지예정지라고 하는 것을 정합니다.
환지 예정지 그러니까 지정 처분을 해서요. 법의 힘으로 저 3번 땅에 대한 소유권, B가 갖고 있는 소유권이 있죠. 그러니까 소유권에 기초해서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가 있죠. 지 땅이면 지가 그 땅에다가 그러니까 돗자리 깔아놓고 고추 말릴 수 있고, 그러니까 지 땅이면 지가 땅 빌려주고 월세 받을 수 있고, 지 땅이면 지가 팔아갖고 그걸로 만난 거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을 가는데 개발법 법의 힘으로 뭐와 뭐를 끊어서 사용수익과 처분을 끊어서 이 3번 땅에 대한 사용수익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A한테 주는 겁니다. 3번 땅에 대한 처분은 계속 누구한테 남아있고요. B한테 남아있고요. B가 갖고 있었던 사용수익 처분 중에 이 환지 예정지 지정을 통해서 사용과 수익을 A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 효력 발생이 1월 1일이라고 치면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3번 땅에 대해서 A가 사용수익을 하게 되고, 그러면 B는 사용수익을 못하게 되죠. B는 못하게 된다고요. 사용수익 정지 세 글자 뭐예요? 나가라 인 거죠. B는 나가게 되고, A가 사용수익 계속 하고 있다가 밤 12시 6월 30일 밤 12시 그러니까 마저 뭐를 받게 되고 처분권을 받아서 온전한 소유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즉 환지 지정하지 않는다. 지정하지 않는다. 이 그림이 통째로 없다고요. 그러면 3번 땅에 대한 사용수익 처분을 B가 갖고 있던 거를 한 방에 A한테 넘겨주는 거고, 환지 지정을 한다. 3번 땅에 대한 B의 사용수익 처분 가운데 사용수익을 먼저 A한테 넘겨주고, 그 다음에 환지 처분 공고일 밤 12시에 나머지 처분을 넘겨준다. 그래서 땅이 죽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그림이 커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림 여기서부터 해서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해서 아무튼 가는 데까지로 보도록 하시죠. 예. 마침 어떻게 잘 화면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 그 설명은 지금 계속 그림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있는 거 빼고 이제 다음 쪽 보시죠. 284쪽. 그러니까 굵은 2번 환지정지 지정 절차.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을 위해서 그러니까 필요하면 도시개발 구역, 토지에 대해서 환지정지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 기타 권리가 다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옮겨지는 거죠. 종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 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해당 권리 목적, 토지 구분을 아울러 지정해야 된다. 같이 넘어간다. 동그라미 2번 시행자 환지 예정 지정하려면 관계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에게 환지 예정지 위치 면적, 환지 예정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를 알려야 된다. 사용수익 변경, 변동 언제 된다. 효력 발생 시기를 알려야 되고,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둘째 줄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토지 사용수익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괄호 동그라미 2번은 이 환지구역 전체에 대해서 한 방에 사용수익 변경. 동그라미 3번은 부분적으로 띄엄띄엄. 그래서 뭐 109, 209, 309 띄엄띄엄 따로따로 사용수익 날짜를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굵은 3번 환지정지 처분의 효과이자 목적. 환지정지 지정 처분을 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 달리 얘기하면 뭐들라고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냐라고 하는 거죠. 양과 1번 환지정지 지정받은 자는 A는 3번 땅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고요? 사용수익 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 환지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소유자, 임차권자 등은 저기 3번 땅을 대상으로 하면 B 등은 환지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 6월 30일 밤 12시까지 기억번 이 4번 땅은 지금 주된 초점은 아니죠. 4번 땅은 옛날 주인 누구요? B. 4번 땅은 누구한테 주기로 돼 있고요. B. 4번 땅은 누가 환지정 지정돼서 누가 쓰고요. B. 사업 끝나고 나면 누구게 되고요. B. 4번 땅은 그냥 삐삐삐삐삐잖아요. 삐삐삐삐삐삐삐 그냥 지가 알아서 계속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번 위그림 4번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B의 환지 예정지인 거죠.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서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니은번 내 3번 땅이 초점이죠. 종전의 토지 3번 땅은 A에게는 환지 예정지, B에게는 종전의 토지. 그러니까 니은번 종전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즉 사용수익이 A에게
환직에게 정해져 있던 자 A, 환지의 정지 지정받은 자 A에게 넘어간다. 양괄 2번, 채비 정도로 지정되면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다. 양괄 1번만 있으면 사용수익만 하고 처분은 사업 끝나고 한다. 근데 채비지는 그 땅 팔아갖고 그 돈 갖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처분할 수 있다. 그러면 처분해서 돈 생겼죠. 그러면 타임머신 타고 다시 일로 와야죠. 그래서 사업을 할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채비지는 채비지로 정해졌으면 사업 시작하면서 환제 정지를 통해서 채비지는 그때부터 처분할 수 있다. 그래야 채비지를 처분한 그 돈을 갖고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환제 정지 지정이라는 행정처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채비지 처분은 채비지를 파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비지는 팔 수 있다. 처분도 할 수 있다. 양괄 3번, 임대료 증감 청구 권리 포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 3, 4번 땅에 C가 땅을 이렇게 빌려 쓰고 있었습니다. 3, 4번 땅에 D가 땅을 이렇게 빌려 쓰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이요. 그림을 가시죠. 그러면 3, 4번 땅에 C가 C1, 2, 3, 그러니까 3, 4번 땅에 D가 D1, 2, 3 땅을 빌려 쓰고 있었다고요. 오른쪽 그림이요. 환제 정지가 정해지면 3번 땅을 누가 사용수익하게 돼요? A가 사용수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C는 C1 토막만큼을 못 쓰게 됐죠. D는 D1, D2 토막을 못 쓰게 됐습니다. C는 찌끔 못 쓰게 됐으니까 예를 들면 보증금 1,000만 원, 월 100만 원. 나 C1 못 쓰게 됐잖아. 35만 원 깎아줘.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D는 D1, D2 아예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어떻게 되고요? 보증금 돌리도 할 수 있죠. 깎아도 돌리도 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둘째 줄, 셋째 줄, 종전, 임대료 지료 그 밖에 사용이 불합리하게 되면 C1을 못 쓰게 됐다고요. 불합리하게 되면 당사자는 계약 조건에 불구하고 장래에 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음 또 가세요. 동그라미 2번. D1, D2를 못 쓰게 된 거죠. 둘째 줄,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권리 포기,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 가보고요. 돌리도, 보증금 돌리도. 두 번째 점, 권리 포기, 계약 해지한 자는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손실을 보상한 시행자는 해당 토지 건축물 소유자나 이익반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 지금 D1, D2, D는 누구한테 보증금을 맡겨놨어요? B한테 맡겨놨죠. 근데 B한테 달라. B 돈 있어요? 없잖아요. 딸님이 시집 보내는데 다 썼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달라고요? 시행자한테 달라고 해서 시행자에게 우선 받아가고 나중에 시행자가 이 B 땅주인한테 받아내면 되는 거죠. 동그라미 3번. 깎아도, 돌리도, 세 글자 합쳐서 6글자 며칠 안에 주장을 안 하고요. 60일 안에 주장을 해야 된다. 60일 지나면 주장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괄 4번. 건축물 등 장애물 등 이전 제거가 있습니다. 3, 4번 땅 B 땅이죠. 그러니까 G 땅에다가 건물 지어서 쓰고 있습니다. 환제 정지가 지정되면 3번 땅 A한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을 쓸 수 없죠. 그러니까 민법의 소유권보다 공법의 환제 정지, 사용식 변경이 더 세다고요. 건물 A의 사용식에 권리적 끊는 거니까 걷어내야 됩니다. 근데 개인 A가 가서 걷어낼 수는 없고,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이것저것 권리적 끊는 거에 대해서 셋째 줄 건축물 등 장애물 등을 이전 제거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이 경우 둘째 줄 시장수청장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게 기시유 환제 장애물 제거 허가인 거고요. 동그라미 3번의 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이전 철거하려면 늦어도 2개월 전에 통지해야 된다. 딴 데로 이사 가야 되니까 2개월 전에. 이거 갖고 저 물어보지 마세요. 저 몰라요. 저도 몰라요. 앞쪽에 286쪽에 동그라미 3번은 며칠 안에 주장을 하라고요? 60일. 287쪽에 동그라미 3번 점 몇 개월 전에 통지를 하라고요? 2개월. 그 60일과 2개월의 고상한 차이는 저도 몰라요. 모릅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써주세요? 육군주사 아저씨 졸았죠? 아니면 다른 주사 아저씨 요거 와서 안 보고 그냥 법 만든 겁니다. 초안을 만든 거죠. 여기는 60일, 여기는 2개월. 깎아도, 돌리도 6글자, 며칠이요? 60일. 그러니까 주거용, 철거, 딴 데로 이사 가야 되니까 얼마 전에요? 2월 전에 통지해야 된다.
굵은 4번 공적 주체는 환지 정지 지정 전이라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외가 있죠. 공적 주체니까요. 예,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환지 정지를 보셨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환지 계획 내용이요. 환지의 종류, 그다음에 환지 계획 인가, 환지 예정지를 보셨습니다. 잠깐 쉬고 뒷 내용 이어가도록 하시죠.